안녕하세요. 예, 김혜원입니다. 오늘 취업 스타트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예. 좀 기억이 좀 나시죠? 예, 1단계부터 쭉 들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첫 번째 시간에는 취업을 임하는 자세를 이성, 머리로 결정하라는 거죠. 머리를 결정하고. 2단계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좀 찾아서 정말 나답게 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라.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는 어떤 기업을 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말고 내가 오늘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을 목표로 관리하라. 네 번째는 면접이었어요. 면접에서 기억나시죠? 면접에서는 무조건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라. 무조건 합격을 얻어내고 그때 고민하라. 안 가도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좀 웃고 좀 미소와 경청과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쭉 기억이 나시겠죠?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안 되실 거고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 또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 얘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데 이 컨텐츠가 좋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일단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취업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 취업을 지도하다 보면 의외로 취업을 일찍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좋은데 취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백수로 살아있는 것보다는 일단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해결하고 노력하고 경험하는 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큰 회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서 경력을 쌓고 이쪽에서 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꼭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왜요? 가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좀 스스로 생각하고 기대했던 기대치와 다르고 저와 가치관이 다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이 일단 쉽게라도 됐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취업을 머리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취업은 끝이 아니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면 취업을 시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취업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 놀라운 풍부한 경험들을 많이 얻으면 좋겠는데 이 경험이란 그 윗사람이 나한테 지시해서 너 이 일에 저 일에 했던 것 또 함께 어우러져서 프로젝트를 경험한 이것도 물론 경험이지만 더 중요한 경험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경험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물론 신입사원이 돼서 들어갔을 때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와 그 일을 시작하기 전과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런 결심을 했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참 희한해요.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빨리 적응하면 좋죠. 그런데 자꾸 옛날의 삶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좋고 그때가 더 자유로웠던 것 같고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생각이 왜 드나 봤더니 이때에 있었던 인간관계를 취업 후에도 계속 아니 물론 끊으라는 게 아닌데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삶의 패턴이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과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나는 여기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에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가는데 신입사원 교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종이를 다 꺼내라고 하고요. 3개월 동안 친구 만나지 말 것.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고를 한다는 거죠. 3개월만. 어떤 친구도 그래요.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은 3개월 이내에 신입사원이 친구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걔네들이 부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질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하는 프로젝트, 친구를 만나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내가 지금 취업해 있는 합격한 이 기업의 문화와 제도를 빨리 익히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화와 제도를 빨리 익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사와의 관계인데 좀 저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신입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지 질문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3개월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3개월 프로젝트, 3개월 동안 잘 들으세요. 기존에 있는 친구들 만나는 거 좀 숫자를 줄이고 회사 안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질문,
예를 들어서 이름을 아는 것도 질문, 그 일의 어떤 핵심이 아는 것도 질문,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 거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을 기록하세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질문하면 상사 열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질문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 그게 오늘 얘기한 첫 번째 3개월 프로젝트입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이런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나는 그래요. 이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조직 생활은 그렇거든요. 초기에는 여기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일단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용어도 알아야 되고 직무도 알아야 되고 제도도 알아야 되고 규칙도 의사소통이에요. 그죠? 맞죠? 그럼 의사소통이 잘 되면 그 다음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신입사원들에게 문제 해결을 시키진 않아요. 팀장이나 어느 정도 이제 간부가 되면 위로 올라가면 결정을 해요.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해결도 잘 안 돼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 적응한다고 했을 때 아까 3개월 프로젝트에 친구 만나는 거 좀 줄이고 상사와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록하는 거 얘기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소통하는 연습을 하라. 근데 저는 소통이 어떤 소통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까 얘기한 질문도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감사와 칭찬이에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 칭찬은 윗사람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무조건 밑에 사람만 위에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칭찬은 밑에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위에 상사가 대리인데 대리가 뭘 잘한다. 잘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대리는요. 내가 잘하는 거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윗사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신입사원 해주라고. 이렇게요. 대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막 마음에 우러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의례적으로 하세요. 의례적으로. 진정성,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하고 일단 소통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 소통이 되면요. 그 소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대방과 내가 뭔가 굉장히 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직장생활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받는 방법 간단해요. 내가 먼저 인정해 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인정해 줘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걸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했던 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칭찬과 감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옆에 써두세요. 팩트와 감정입니다. 팩트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요. 거기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와 칭찬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것도 연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공부하지 않으면 과거의 경력, 여기 전공했던 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건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은 배워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요. 100만 원 버는 방법, 200만 원 버는 방법 달라요. 300만 원 방법 또 달라요. 500만 원 더 달라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은 어떻게 익혀요? 공부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그 선배에게 추천 도서를 받으세요. 그 선배의 책상을 보세요. 어떤 책이 놓여 있는지. 그럼 그 책을 사다가 보세요. 아니면 빌리세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만약에 아주 생각이 있고 올바른 상사라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겁니다. 왜요? 공부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내가 편해지는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약간 좀 떨어진 상사는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왜 네가 왜 그런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냅두세요. 곧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은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그래도 저는 전데 어떻게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갑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짝퉁. 이게 최고예요. 우리가 중국의 기업들이나 중국 시장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그 짝퉁 때문이지만 우리가 우스워지는 건 그 짝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를 베끼면 짝퉁입니다. 2개를 베끼면 응용입니다. 3개를 베끼면 적용입니다. 4개를 베끼면 거의 창조적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 너무 빳빳한 거예요. 예, 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정권으로 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것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젖은 낙엽 아시죠? 이 책상 밑에 딱 붙어 있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면접하러 갔더니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청년 제가 기억합니다. 옆에 있던 지방에서 오신 상무이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봐라 우리 회사 네 뼈 묻을 데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뼈 묻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뼈 묻을 생각을 하면 일을 해요? 안 하죠. 회사는 다 무덤이 될 겁니다. 조용해질 겁니다. 예, 저는 그런 회사의 조직 문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끊임없이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직무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 내가 직무의 경험을 내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3개월 프로젝트. 3개월은 초기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죠? 소통입니다. 감사와 칭찬의 소통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모방하고 학습하고 따라가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직급이 올라가면서 직무는 바뀝니다. 직무는 바뀌면서 윗상사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하지 마시고 내 실력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한 개를 베끼지 말고 여러 개 베끼라고 그랬죠. 예, 오 대리님은 영어를 잘하고요. 박 대리님은 PT를 잘하고요. 강 대리님은 영업을 잘하고 다 있죠. 평가하지 마시고 따라가세요. 어떻게 해요? 가서 붙으세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그 공부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물어보는데 후배가 안 가르쳐준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안 물어본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좀 어떤 점들이 기억이 나세요? 네, 1단계부터 1단계 가슴으로 취업하지 말고 머리로 결정해서 취업해라. 취업 준비해라. 두 번째는 내 안의 나를 찾아라.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해라. 취업 목표 설정은 대기업 가는 게 아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면접할 때 내가 판단하지 말라. 합격을 일단 얻어내고 내가 그 다음에 결정하라. 5번째는 뭐였죠? 들어가는 거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다고 끝은 나지 않는다? 그럼 들어가서 3개월 프로젝트. 뭔지 아시겠죠? 기존의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뭔가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기록하고 관리해라. 또 소통하는 거 집중.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죠? 세 번째는 뭐였죠? 배워라. 모방하라.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배우세요. 배우고 나중에 나올 때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 좀 일찍 했어요.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포기하고 거의 직장을 먼저 다녔고 그 당시에 제조했던 전문기업에 들어가서 기획실에 근무했지만 사실 좀 오지랖이가 있어서 많은 부서들의 업무를 많이 배웠어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 제가 독립하고 사업하는데 그런 도전과 결정과 경험이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어쩔 땐 가정 같기도 하고 군대 같기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회사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럼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취업 스타트 5단계 마무리하면서 저도 참 감이 뿌듯하고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길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구독 다 누르셨죠? 두 번째는 주변에 이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열심히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구독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살려서 취업에 대한 상담 제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저한테 연락하시고 지방이면 전화하셔도 좋고 카톡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카톡에 위에 검색 표시에 제 이름 김형만 검색하시면 제가 뜹니다. 제 핸드폰 번호 몰라도 카톡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영향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팟캐스트 10분 경영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